선생님한테 돌려서 좀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조율을 해가는 과정에서 원리를 계속 좀 간결하게 설명하고 계속 답을 좀 잘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설명을 유도하신다면은 그러면 그 형태의 학습지는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학습지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학습지 중에서 뭐 꼭 수학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학습지는 다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수학이니까 수학 학습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수학 학습지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학습지 하면 이꼴 연산, 이렇게 연산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학습지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모 눈높이예요. 대부분 정말 많이 하는, 네. 수학 학습지 치고 많은 아이들이 하는 학습지가 이제 구모 눈높이 정도인데, 다른 제품도 있죠. 수학에 관련된 다른 제품도 있긴 있는데, 연산을 첫 번째로 눈높이 수학, 구몬 수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꼭지로 수학 학습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 뭐 다른 눈높이에서는 뭐 스쿨 수학이라든지 웅진에서 부르는 수학은 사실은 연산이 첫 번째가 아니라 웅진이나 재능의 수학은 여러 가지 영역이 섞인, 즉 마치 이제 교과를 따라가는 듯한 또는 사고력처럼 여러 가지 영역이 좀 믹스된 듯한 그런 느낌의 수학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를 학습지라고 부르고, 거기 안에 운진 수학, 재능 수학 이렇게 부르고, 거기 안에 뭐 스스로셈, 뭐 바로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웅진이나 재능은 우리가 연산이라는 그 꼭지를 가지고 학습지를 얘기할 때 조금 비교하지 않긴 해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연산 종류 학습지가 첫 이렇게 나온 것부터가 이제 눈높이나 구몬이 먼저 이렇게 나왔고, 나중에 웅진이나 재능은 그 원래 수학 제품보다 연산의 형태가 나중에 나오게 된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학습지는 그냥 수학을 여러 가지를 다루는 형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연산을 의미하는 학습지라는 거. 네, 요거를 먼저 정리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학습지 언제까지 할까요? 네, 이 말은 이꼴 연산 언제까지 할까요? 이 말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일단 눈높이나 이제 구몬의 형태에서 우리가 이런 연산에 관련된 학습지를 언제까지 하면 좋으냐? 사실 단계적으로는 고등까지 있어요. 그리고 고등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제가 눈높이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눈높이 할 때는 저는 뭐 중고등을 눈높이 과정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때는 뭐 그게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 네, 몰랐거든요. 근데 과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학습지 시작해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좀 해놓는 게 좋다라고 할 때 그래도 뭐 중3 대수까지 좀 해놓으면 좋긴 하죠. 근데 중학교 과정의 그 연산 학습지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은 초등 거를 유지하는 거랑은 조금 이 얘기는 달라지긴 해요. 내용적으로는 대수 파트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속도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제 연산을 중집으로 찍는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건 맞지만, 중등에 해당한 내용은 꼭 학습지일 필요가 없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중등 연산에 관련된 문제집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꼭 학습지가 아니더라도 대체할 만한 것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이 학습지 안에서 왜 중등을 할까 말까는 좀 얘기가 달라지냐면, 내용적으로는 필요한 건 맞으나 중등의 내용은 워낙에 이제 중요하고 또 난이도가 있죠. 초등이랑은 다르죠. 네, 개념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그 뭐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1학년 1학기 방정식을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배우는 것들을 따지고 보면 엄청 많거든요. 뭐 등식, 항,
개수, 지수, 차수 여러 가지의 용어들을 이제 폭발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 용어 하나하나의 개념 설명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학습지 선생님이라면 그러면 그 선생님과 중등 과정까지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요거는 좀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서 요 내용적으로는 중요도는 그렇게 보지만 선생님에 따라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진행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6살, 뭐 5살 때부터 학습지를 시작하잖아요.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약 5살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5, 6, 7세 3년, 1, 2, 3, 4, 5, 6, 6년, 중 1, 2, 3, 3년 이렇게 가는 거냐? 그게 아니죠. 연산이 이제 5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가다 보면 자기 연령보다 연산의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되면서 이제 점차 연산이 자기 학년을 넘어서서 막 진도 진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학습지를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그 내용을 배우는 기간과 동일하진 않은 거죠. 지금 토탈 내용을 배우는 기간이 총 12년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5세부터 시작했다 하면은. 근데 실제는 이제 그만큼은 걸리지 않고 아이들에 따라서는 사실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뭐 보통 몇 년이 걸려야 맞는 거냐,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빠른 아이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갈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초등 고학년 때 중등 과정까지 이제 들어가게 돼서 중등 연산 파트까지 좀 하고 나서 이제 딱 끊으면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그 과정까지 아이가 힘들어해도 억지로 이거 붙잡고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만약에 처음에 유아 때 아이들 연산을 시작해서 좀 지루해하고 반복적인 거 너무 싫어하고 한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학습지로 수학을 공부하는 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어린 아이들, 유아나 초등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수학이 재밌다라는 느낌을 좀 전달해 주는 게 첫 시작을 좀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유지하는 데 좀 편한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학습지는 좀 워낙에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뭔가 성취감이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계속 똑같은 건 반복해서 푸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굉장히 스트레스로 받는 경우라면 그럴 때는 학습지를 일찍 시작하시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혹여라도 그렇게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학습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그냥 중단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못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고 아이들하고 이제 앞부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의 사칙연산의 원리들을 좀 익히는 단계까지는 그냥 시중 연산 문제집을 하시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2자리 곱하기 1자리, 즉 초등학교 3학년 과정부터는 정말 속도나 정확성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단계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거나 그 부분을 들어갔다면 그때는 학습지를 이제 같이 해보시는 건 도움이 돼요. 뭐 원래 진행하고 있던 연산 문제집과 병행을 하든 아니면 원래 진행하고 있는 연산 문제집 스탑하고 학습지로 넘어가든 그건 아이들마다 다 상황은 각기 다를 텐데요. 그 정도 시기가 되면 학습지를 시작하기에 괜찮은 단계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쭉 진도를 나가서 중학교 단계까지 갈 수만 있다면 학습지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중등을 진행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 과정까지 딱 하고 끝내는 게 가장 이제 나이스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단계가 금방 하게 되면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단계부터 이제 들어가게 돼서 마지막 그 초등학교 6학년 단계까지 끝난다. 그러면 보통 눈높이로 따지면 C, D, E, F 총 4단계거든요. 이 4단계가 4년까지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학습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아이들이 좀 수감이 약하거나 연산을 이제 나가는 진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학습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요 정도 부분 안에서 학습지를 해보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 그리고 간혹 연산은 이렇게
꾸준히가 안 되면 아무런 효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네,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네, 그래서 워킹맘이거나 연산을 좀 체크하기가 좀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앞부분에 덧셈 뺄셈까지 좀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습지 형태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가 사실 어찌 보면 좀 부담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과랑 연산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그래도 학습지 형태로 교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학습 양적으로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것만으로는 다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눈높이에 스쿨 수학을 한다라고 치면 스쿨 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문제집을 안 풀어도 된다? 절대 이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교과를 엄마가 진행을 하고 연산을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분리해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학습지 연산은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스탑을 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습지는 사실 개념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분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분수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이제 개념이나 연산의 원리가 들어갔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알려준 방법 어떤 원리를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을 아이한테 꼭 확인을 해보시고 아이가 어떻게 이제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분수는 정말로 중요한데 이 부분이 그냥 답을 구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표현처럼 아이들한테 이제 전달이 됐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개념 자체가 전혀 전달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그걸 모른 채 답은 잘 맞추네 라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5, 6학년 분수 과정 할 때 이제 뜨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새로운 개념이나 연산의 원리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잡아준 체크를 꼭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설명하라고 이제 했는데 아이가 설명하는 스타일이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한 방법. 뭐 예를 들어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때 뭐 분자에서 분모를 나눠주고 몫을 여기다 쓰고 나머지를 여기다 써요. 이런 식의 방법을 설명한다면 그런 방법이 분명히 선생님 입에서 전달된 건 맞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계속 설명을 한다는 거는 학습지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요런 부분을 딱 한 번 보고 나서 정말 무자르듯이 딱 끊어버릴 수는 없어요. 아이한테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선생님한테 돌려서 이런 부분에 좀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좀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조율은 해가야 되죠. 근데 이제 조율을 해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한테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원리를 계속 좀 간결하게 설명하고 계속 답을 좀 잘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꾸 설명을 유도하신다면은 그러면 그 형태의 학습지는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연산 학습지를 언제까지 하면 좋은지 어떨 때 스탑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참고하셨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학습지를 잘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